요 문제는 뭐냐 하니까 지금 전부 다 요 니은도 그렇고 디귿도 그렇고 요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추를 한 개 있을 때 하고 추 한 개를 더 했을 때 압력이 두 배가 되느냐 이 말이거든. 압력이 만약에 두 배가 된다면 그지? 부피가 2분의 1배가 될 거기 때문에 몰수를 두 배로 하면 부피가 똑같아져야 돼. 맞지?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대기압 플러스 추 한 개고 얘는 대기압 플러스 추 두 개이기 때문에 이게 압력이 두 배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압력이 두 배가 되면 그지? 압력이 두 배가 된 상태에서 다시 온도가 그지? 요렇게 이제 올라갔단 말이야. A 기압. 얘가 지금 1리터. 요 1리터. 그지? 그리고 압력이 요렇게 됐단 말이거든. 그지? 그렇게 했을 때 압력이 여기에서 이제 그지? 1.5배? 1.5배인데 사실 요게 섭씨 온도로 하는 게 아니고 뭐로 바꿔줘야 돼? 절대 온도로 해줘야지. 맞지? 절대 온도로. 그래서 절대 온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36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지. 그치? 그래서 요런 거는 대부분 이제 추 한 개가 1기압으로 나오지. 그지? 그래서 2기압에서. 근데 요거는 지금 정확하게 1기압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상태지. 맞지? 모르는 상태고. 그리고 그지?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돼 있고 어쨌든 요거는 그지? 절대 온도로 고쳐 가지고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36은 전혀 아니다. 계산해 보면 뭐 나오는 거지만 그지? 아니다. 이래 보면 돼. 그래서 계산은 안 해봤고 되겠나? 또 없고? 좋아.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자, 기체 두 번째. 저번 시간에 한 게 오늘 할 것 때문에 이제 한 거거든. 오늘 할 것 때문에. 자,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이상기체 방정식이라는 게 나온다고. 이상기체 방정식. 자,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무슨 법칙? 보일 법칙이 있었다. 그지? 자, 몰수와 온도가 일정할 때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한다. 그지? 자, 기체 부피는 압력과 반비례한다. 그지? 그래서 P 곱하기 V가 일정하다. 이런 거 있었잖아. 그지? 보일 법칙. 그 다음에 샤를 법칙. 자, 몰수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그래서 T분의 V는 어떻다고? K로 일정하다. 했었지? 샤를 법칙.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보가드로 법칙.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라고 돼 있었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얘를 세 개를 다 모으면 기체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절대 온도에 비례하고 몰수에 비례하니까 P분의 NT에 비례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됐지? P분의 NT에 비례한다. 자, 우리가 항상 그지 비례한다를 이꼴로 고치려면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상수가 들어가야 된다. K라는 상수가 들어가야 된다. P분의 NT. 자, 이렇게 돼 있거든. 됐지? 자, 그래서 요 꼬라지를 보기가 조금 안 좋으니까 P를 넘겨가지고 PV는 KNT로 우리가 적을 거다 이 말이에요. PV는 KNT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이 상수값을 보통은 이제 상수값을 잘 안 쓰는데 여기는 상수값을 이제 계산을 하는 거야.
자, 아보가드로 법칙이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기체상수. 자, 기체상수. 자, 봐봐. 여기에서 아보가드로 법칙이 0도시 1기압의 상태에서 1몰이 차지하는 기체의 부피는 항상 22.4리터다. 요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잖아. 맞지? 그지? 그래서 이 값을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거라고. 자, 이 값을 집어넣는다. 자, 그래서 봐봐. 여기에서 여기 얘인데 있잖아. 자, 봐봐. PV는 KNT인데 여기서 K 이꼴로 맞춰주면은 NT분의 PV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서 몰수 얼마? 1몰일 때 온도는 0도씨니까 얼마? 0? 아니겠지, 그지? 273 켈빈 절대 온도로 고쳐주고 압력은 1기압에 곱하기 부피는 22.4리터야. 됐지? 그래서 이 K의 값을 계산을 했단 말이야. 계산을 하니까 273분의 22.4 얘를 계산하면요 0.08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상수값 알고 있어야 돼요. 이 0.082가 뭐에 해당한다? 273분의 22.4의 값하고 똑같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0.082를 그대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계산이 약분이 안 될 때는 273분의 22.4 하면 약분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 값을 다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 자, 0.082의 단위는 요 그대로 쓰면 되지. 몰 켈빈 분의 기압 리터. 됐지? 그래서 요 그대로 쓴다. 자, 기압 곱하기 리트 퍼 몰 곱하기 켈빈 되겠지. 자, 그래서 단위를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약 0.082가 나온다. 그래서 이 0.08이 얘를 K 상수값을 구했으니까 얘를 뭐라고? 기체상수 R로 바꾼 거야. 알겠지? 기체상수 R로 바꿔서 0.08이다. 자, 그런 얘기다. 그지? 근데 얘는 거의 대부분은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런 얘기야. 자, 그럼 보자. 여기서 어떤 용기, 그러니까, 그지? 요거 PV는 NRT 요거 박스 딱 쳐놓고 얘가 이상기체 방정식이야, 사실. 이상기체 방정식.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지? 기체가, 실제 기체는 기체 자체의 부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식에 완전히 들어맞지 않거든. 맞죠? 우리 요거 있었잖아. 기체 부피하고, 그지? 온도하의 관계. 이렇게 쭉 가다가 어떻게 됐다고? 상태 변화했잖아, 이렇게. 맞지? 이렇게. 그지?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이제 되지 않는다. 그지? 그래서 기체가 그지? 여기에 공식에 완전히 들어맞게끔 만들어 놓은 요 공식이다. 그러니 그래서 PV NRT 요거만 알고 있으면 돼. 사실 그지? PV NRT 요거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거 가지고 해볼게 봐봐. 어떤 용기에 질소기체 분자량 얼마? 28. 그지? 2.8g이니까 이런 거 나오면 뭐 얼마로? 0.1몰로 고쳐줘야 된다. 맞지? 분자량분의 질량 0.1몰. 그리고 27도 나오지? 27도 나오면 그대로 놔둬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27도 아니고요. 뭐라고? 300켈빈. 야, 이렇게 고쳐주기만 해도 거의 틀리지는 않는다. 알겠지? 300켈빈. 일정하게 유지했더니 N2의 압력이 76mm Hg였다. 이거 압력이잖아. 그럼 압력은 얼마? 자, 단위를 잘 봐야 돼.
760분의 76이지. 맞지? 그래서 밀리미터 H지. 하니까 얼마? 0.1 기압. ATM으로 요거도 고쳐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공식에서 쓰는 기체 상수의 단위에 맞게끔 그대로 고쳐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0.1 기압. 1대 용기의 부피를 구하시오. 했고, 뭐가 나와 있다? 0.08이 나와 있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PV는 nRT 그냥 무조건 적고 시작하면 돼요. 거기에서 부피를 구하라 했으니까 V분의 nRT 돼 있어서 부피는 얼마? 부피는 아니네. 뭐야? 자, 그래서 압력 얼마? 0.1분의 몰수는요 0.1몰 곱하기 상수는요 0.08이 곱하기 온도는요 300켈빈. 자, 이렇게 돼 있어. 됐지? 자, 그래서 얘를 계산을 딱 하니까 얼마야? 0.082 곱하기 300 돼 있지. 요거 24.6 요 값은 좀 기억을 하고 있으라. 알겠지? 요렇게 단위가 리터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겠지. 그지? 알 수 있겠지. 요거. 그지? 우리가 쓰는 단위 그대로 다 써야 됩니다. 단위를 잘 맞춰줘야 돼. 0.082 곱하기 300이 24.6이다. 됐죠? 여기 완자에서 이 숫자들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된다. 자, 그 다음. 그래서 PV는 nRT, 요거 됐지? PV는 nRT, 이상기체 방정식입니다. 여기에 집어넣어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다 풀어낸다. 그런 얘기다. PV는 nRT.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다고? 기체의 분자량을 구할 수 있다. 됐나? 자, 기체 분자량은 어떻게 구한다고? 분자량은 몰수분의 질량 아니가? 맞죠?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이 분자량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어디에서 나와? 몰수 요 안에 숨어 있는 거거든. 맞지? 그래서 얘를 다시 써보면 PV는 분자량분의 질량 RT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식을 살짝 변형을 시켜보면 자, 분자량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나온다? 분자량 M은요 어떻게? PV분의 WRT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 공식 한 개 알고 있어야 되고 자, 분자량은 PV분의 WRT 요거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얘를 살짝 바꾸면 뭘 바꾸느냐? 부피분의 질량이 뭐야? 밀도지. 자, 부피분의 질량은 밀도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분자량을 계산하는데 밀도가 나오는 문제가 있어. 그러면 분자량을 구할 때 밀도가 나오는 문제가 있으면 P분의 뭘로 쓴다? DRT 이렇게 쓴단 말이야. 됐지?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공식이 바로 분자량을 구하는 공식이 된다. 됐지? 그래서 질량이 나오면 그지? 기체 질량이 나오면 PV분의 WRT로 계산해야 되고 만약에 밀도가 나온다면 P분의 DRT로 계산해 줘야 된다. 자, 그거 기억을 해 줘야 되겠다. 자, 따로 기억을 해 주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그지? 자, 바로 가볼게. 300켈빈 1기압 됐지? X 2g의 부피가 24.6 봐봐 24.6 많이 나왔지? 24.65 뭐하고 곱한 거라고? 0.082에 300 곱한 값이다. 됐지? 자, X가 2g 질량이 나와 있습니다. 질량이 나와 있고 분자량을 구하라 했으니까 분자량은 뭘로 구한다? PV분의
WRT 요걸로 구한다고. 됐지? 자,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는다. 압력은 일기압 곱하기 부피는 24.6. 아이고, 그지? 24.6 분의 W 질량은 2 곱하기 R은 0.082 곱하기 온도는 300켈빈. 됐지? 그래서 댕댕댕 됐나? 해서 분자량은요 얼마? 2가 된다. 됐죠?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문제는 뭐냐? 그지? 일기압 27도시 27도 뭐로 고쳐? 그렇지, 300켈빈. 자, 밀도가 나와 있잖아요. 밀도 1.3 그램 퍼 리터. 밀도 나와 있을 때 단위 무조건 잘 봐야 된다. 그램 퍼 리터. 자, 고쳐줘야 돼? 안 고쳐줘도 돼? 안 고쳐줘도 상관없습니다. 됐지? 리터로 돼 있잖아. 미리리터로 돼 있으면 고쳐줘야 돼, 이거. 자, 그 다음에 A의 분자량을 구하시오. 자, R 0.082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밀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분자량은 뭐분의 P분의 DRT 공식을 몇 번 적어보면서, 그지? 좀 익혀주는 게 좋아. 1.3 곱하기 R 0.082 곱하기 얼마? 300켈빈. 됐지? 그러면 얼마가 돼? 24.6에다가 1.3을 곱한 값이다. 이런 얘기지. 됐지? 그렇게 하면요. 대강 32가 나와. 됐지? 분자량 32다. 됐나?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 잘 기억을 해줘야 된다. 자, 그리고 요거 혹시 기억나나? 화학 1에서 했던 건데, 온도 압력이 같으면 기체 분자량은 밀도하고 비례한다. 맞나? 온도 압력이 일정해. 온도 압력이 일정하면 1몰이 차지하는 기체 부피는 1몰, 몰 부피로 정해져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가 1몰이라면 자, 0도시 1기압이다. 그럼 뭐야? 1몰의 부피에다가 22.4리터 안에 얼마만큼이 들어가 있다고? 분자량만큼이 들어가 있잖아. 분자량 그램만큼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부피분의 질량, 부피가 똑같고 질량의 비가 바로 밀도의 비가 되니까 자, 질량과 밀도가 비례한다. 그런 얘기다.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 밀도는 분자량하고 비례관계에 있다. 이 말이다. 그지? 자, 그런데 봐봐. 그래서 요거는 자, 그래프만 좀 해석하고 가자. 그래프만. 이상기체와 실제기체. 자, 공식에 완전히 잘 들어맞는, 그지? 이상기체 방정식을 정확히 따르는 가상의 기체가 이상기체야. 실제기체는 이 공식에 들어맞지 않는다라는 거거든. 봐봐요. 이상기체 조건은 알고 있어야 돼. 분자 자체의 부피가 없고 분자 사이에 인력이나 반발력이 작용을 하지 않는다. 인력이나 반발력이 작용. 분자 자체의 부피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겠노? 0켈빈에서 0리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지. 이해되나? 기체가 요렇게 있잖아. 기체가 맞지? 여기 기체가 있어. 기체가 있는데 처음에는 실제 기체 부피 전체 부피에 대한
분자 자체 크기에 따르는 부피. 인마들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거든. 근데 이 기체의 부피를 어떻게, 기체 부피를 점점 줄여가다 보면, 이 분자 자체의 부피가 무시 못할 정도가 될 수 있단 말이잖아. 그리고 온도가 점점 낮아져 갖고 0켈빈이 됐을 때 정확하게 0리트가 돼야 되는데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가 있기 때문에 0리트가 되지 못하지. 그지? 공식에 안 맞는다라는 거거든. 그지? 그렇기 때문에 공식에 들어맞는 이상기체가 되려면 분자 자체의 부피가 없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인력이나 반발력이 작용을 하지 않아야 돼. 기체 분자들이 가까워지면서 인력이 작용하면 계산에 의한 부피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단 말이야. 또 반발력이 작용하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거든. 그죠? 자, 그리고 온도와 압력이 관계없이, 자, 요거 이상기체는요, 1몰의 RT분의 PV 값은 항상 1이다. 자, 요거. PV는 nRT에서, 그지? nRT에서 n 몰수, 즉, n, RT분의 PV라고 하는 것이 얘가 몰수거든. 근데 이상기체는, 그지? RT분의 PV 값은 항상 얼마? 1로 나오게 된다. 그런 얘기. 자, 그런데 봐라. 여기서 실제 기체는 왜 다르냐?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가 있고요. 인력이나 반발력이 작용한다. 그지? 그래서 인력이나 반발력이 작용하면 RT분의 PV 값이 1에서 벗어난다. 그런 얘기야. 그렇지? 벗어난다. 그래서 인력이 작용한다면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이상기체보다 작은 값이 나타난다. 인력이 작용한다면. 맞지? RT분의 PV, V 값이 줄어든다 이 말이거든. 그지? V 값이 줄어들어. 그래서 봐봐. 기체 분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지? 이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하고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기체가 있는데 얘들이 만나지 못하도록 기체 부피가 굉장히 커지면 된단 말이야. 자, 여기에 구슬이 한 개 있고 여기에 구슬이 한 개 있고 구슬이 4개가 있는데 얘들이 좁은 공간에 구슬이 있다면 전체 부피에 대한 구슬 자체의 부피가 무시 못할 정도로 크잖아. 그지? 근데 이 구슬들을 하나는 서울에 갖다 놓고 하나는 부산에 갖다 놓고 이렇게 이제 멀리 떨어뜨려 놓는다면, 그지? 전체 부피에 대한 자체의 부피가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부피가 커지는 게 이상기체에 가까워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뭐 한다고? 부피가 커졌잖아. 또 압력이 작을수록 부피가 커졌잖아. 이해되지? 그래서 분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이상기체에 가까운 거다. 됐지? 자, 그래서 여기 결론적인 것만 좀 기억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자, 200, 400, 600, 800. X축은요, 뭐라고? 압력. 그 다음에 Y축은요, RT분의 PV값. 이상기체면 무조건 어디에 가까워져야 돼? 1. 됐지? 1. 근데,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세로줄을 쫙 압력이 일정할 때. 됐지? 압력이 일정할 때. 얘는 173켈빈, 298켈빈, 873켈빈. 뭘 할 수 있다? 이걸로. 온도가 높은 게, 얘가 온도가 제일 높지? 온도가 높은 게 이상기체에 가깝네. 이걸 알 수 있다고. 됐지? 그지? 일정한 압력에서 온도가 높을수록 1에 가깝게 되어 있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이 말입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똑같은 온도 873 입마만 딱 볼 때 873이라는 거 입마만 딱 볼 때 873 켈빈에서는 자 왼쪽으로 갈수록 1에 가까워진 거잖아. 그지? 왼쪽으로 갈수록 즉 압력이 없어질수록이지. 맞지? 그래서 압력이 작을수록 이상기체에 가까워진다라는 얘기. 이상기체에 가까워진다. 그럼 온도가 높은 거는 이렇게 돼 있는데 밑으로 떨어진 거는 이건 뭐냐니까 그지? 온도가 낮아가지고 온도가 낮으면 기체 분자들이 운동이 약해질 거잖아. 그럼 분자 사이 인력에 의해서 줄어드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인력이 작용해서 부피가 줄어드는 그 영역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영역이. 근데 이거 자체는 문제로 크게 출제는 되진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프 어떤 형태, 그지? 어떤 상태에서 이상기체에 가깝냐, 그거만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로 볼 수 있노? 이거도 왼쪽으로 갈수록 뭐야? 압력이 작을수록 이상기체에 가깝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야 여기 압력이 되게 작을 때 여기는 있잖아, 그지? 여기는 사실 비교하기가 조금 힘들거든. 그래서 어느 부분을 원래 비교하는 거 아니야? 이 부분을 비교하는 거. 여기도 요 안쪽이 아니라 요 바깥쪽 요 부분을 비교하는 거거든. 그지? 자, 그래서 얘는 그지? 인력이나 반발력에 의해서 이제 좀 달라지는 것이고. 자, 여기에서 딱 봤을 때는 뭐야? H2, CH4, N2. 자, 뭐가 달라져? 분자량이 다르잖아. 맞지? 그러니까 분자량이 작은 애들이 조금 더 이상기체에 가깝다라는 표현이야.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뭐가 작용한다고? 인력이 커진다. 맞지? 인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상기체에서 멀어진다. 그런 얘기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분자량 구하기 해볼게. 봐봐. 기체 분자량 구하기. 너 이거 화학2 할 때는 산수를 진짜 잘해야 된다. 산수,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그냥 계산기 없이 다 계산을 해내야 되거든. 그게 힘들다. 자, 봅니다. 첫 번째, 실험실의 온도 T도 그대로 안 쓴다. 기압 P. 산소가 들어있는 산소통의 질량, 처음에 산소통의 질량 W1. 자, 측정을 했어. 됐지? 요거는 무조건 켈빈, T, 절대 온도로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유리 주사기, 여기 얘가 유리 주사기잖아. 그치? 유리 주사기에 공기를 일단 다 빼냅니다. 자, 공기 없어. 그지? 공기 없고, 노즐 딱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 산소통이 처음에 W1g이었잖아. 근데 여기에서 요렇게 빼냈잖아. 빼내면 피스톤이 뒤로 밀려가면서 여기 기체가 여기 산소가 모이겠지? 자, 산소가 모였는데 그때 부피를 얼마? V. 야, 여기 기체 부피가 얼마? V. 이렇게 된 거야. 됐지? 그러면 기체가 일부 빠져나갔기 때문에 여기가 W2. 됐지? W2. 그러면 이렇게 봐주면, 그지? 좀 쉽단 말이야. 17도니까 뭘로 고쳐? 290 맞나? 290 켈빈. 됐지? 일기압 그대로 쓸 거고요. 산소통의 첨 질량과 나중 질량, 이 질량의 차이가 바로 뭐다? 질량의 차이가 여기에 모인 산소 기체 부피에 대한 V리트에 대한 V리트 맞나? 아니네. V 부피가 여기 나와 있네. 100ml, 100ml. 이 100ml에 대한 질량이 이 질량의 차이가 되는 거지. 됐지? 그지? 질량의 차이가 여기 모인 거라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0.15g이었어. 자, 값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이 어떤 값들이냐 잘 구하면 돼. 그래서 자, 분자량을 구하고자 한다. 분자량은 봐라. PV분의 WRT를 쓸 것이냐
P분의 DRT를 쓸 것이냐. 그거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구하면 돼. 근데 이거는 공식을 암기하는 게 좋겠지? 그지? 자, 그래서 뭘 쓴다? 기체의 질량이 나와 있으니 첫 번째 공식을 쓰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P 압력은요 1 기압. 너 서술형 쓸 때는 단위를 다 써야 된다 이거. V는 얼마? 100 쓰면 안 되지? 무조건 리터로 0.1리터 써주고요. W 질량 0.15g 곱하기 R. 여기서 R도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가르쳐 준 것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R을 안 가르쳐 줬네, 쟤들이 이거. R 없네? 원래는 가르쳐 준다. 0.08까지만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알겠지? 0.08을 그냥 무조건 쓰면 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는 안 가르쳐 줬으니까 0.08이 그지? 이 단위를 써야 되잖아. 그지? 몰, 기압, PV, P, V, 몰, 켈빈. 자, 이렇게 돼 있어. 아유, 단위를 다 쓰면 되게 귀찮아, 이게. 그지? 그리고 T. 온도가 290 이렇게 되어 있다고. 290 켈빈. 됐지? 그지? 자,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봐봐. 이런 화투는 기본적으로 숫자 자체가 정확하게 떨어지는 숫자가 안 나오거든. 그거는 일단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지? 이걸 계산해주면 35.7. 자, 그램 퍼 몰. 자, 이거 분자량 단위인 거 알고 있나? 분자량 단위 그램 퍼 몰이다. 이거 계산하면요 그램 퍼 몰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됐고 그러면 확인 문제 여기 한 개 풀어봅니다. 자,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산수 여기서 27도 300켈빈 1기압에서 얘 32.5g이면 NA 여기 1.5를 곱해야 되네. 헐랭 질소기체 부피니까 얘가 몰수가 2대3이니까 1대 1.5잖아. 그거 안 곱했네. 자, 화원 실컷 해놓고 좋아. 자, 그러면 가볼게. 기체분자 운동론이야. 자, 기체분자 운동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니까 기체 성질을 기체분자 운동으로 설명하는 거라고. 기체분자 운동으로 기체 성질을 설명을 한다. 자, 이제 그냥 공식에 이제 맞는 거, 공식에 맞게끔 설명하는 걸 기체 운동으로 설명하는 거 이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 기체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니까 가정을 해줘야 되겠지. 맞지? 가정을. 즉 이상기체의 조건이 맞게끔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기체 분자 운동론의 가정, 자 공식에 들어맞게끔 설명을 하려면 자 기체 분자는 끊임없는 불규칙한 직선 운동을 합니다. 부딪히기 전까지는 무조건 직선 운동이야. 힘이 작용하기 전까지는. 맞지? 직선 운동이다. 그 다음 자 에너지 손실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에너지 손실이 없다. 만약에 에너지 손실이 있으면 기체 분자가 막 분자 운동을 할 텐데 분자 운동을 하면서 충돌하고 분자들끼리 충돌하고 또는 벽면에 충돌할 거잖아.
충돌할 때 에너지가 소모가 된다면 결국에는 모든 기체는 다 정지해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다 소모가 될 거니까, 그지? 자, 그런데 실제로는 소모가 되지 않는단 말이거든. 그치? 그래서 이제 얘는 그지 완전 탄성 충돌, 즉 에너지 손실이 없다. 그다음 기체 분자 자체의 크기는 뭐 한다? 무시할 거다. 실제 있지만 무시할 거다. 그 다음에 분자 사이에는 인력이나 반발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래 해야 공식에 들어맞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얘 5번입니다.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됐나? 뭐? 기체 종류하고 관계없이. 자, 그래서 여기 운동 에너지 공식 나와 있지. 이 K는 2분의 3 KT야. 이 2분의 3 KT라고 하는 이 K가 평균 운동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2분의 3 KT 뭐야? 2분의 3 K는요 상수라고 보면 되겠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K는 뭐에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고. 자, 온도가 똑같으면 모든 기체의 평균이야. 평균 운동 에너지는 똑같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봐라.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2분의 3 KT 이런 공식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 2분의 1 MV의 제곱 이런 공식도 있잖아. 맞죠? 이런 공식도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그지 결국에는 뭐가 T는 MV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 알겠지? 그지? M은 어차피 이제 분자량 질량인데 얘는 이제 분자수가 몰수가 변하지 않으면 그냥 분자량이라고 봐주면 돼. 분자량. 자, 그래서 자, 절대 온도가 2배가 되면요. V 제곱이 2배가 된다. 뭐 이런 식이야. 그지? 그러니까 속력은 루트 2배가 되겠지? 자, 온도가 여기에서 그지? 절대 온도가 2T가 된다면 속력은 어떻게 된다고? 속력은 루트 2V 그지? 루트 2V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지? 그러니까 속력 자체가 루트 2V가 된다고. 그지?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봐봐.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속력. 기체 종류, 같은 종류의 기체에서는 같은 종류의 기체다. 자, 요거, 그지? 요건 분자량이 똑같다. 이 말이 되는 거거든. 분자량 같다. 그러면 온도가 높을수록 평균 운동 에너지가 커지겠지? 커지면 속력은 비례해가지고 커지게 됩니다. 그런 얘기야. 그치? 자, 속력이 빨라진다. 정비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곱의 비례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봐봐. 온도에 따른 산소 분자 O2 산소 분자의 속력 분포가 나와 있지. 똑같은 O2인데 0도씨일 때 세로축은 분자고요. 가로축은 운동 속력이야. 자, 0도씨일 때, 그 다음 1000도씨일 때, 그 다음 2000도씨일 때 어떻게 돼 있어? 여기서 그래프 아래쪽의 면적은 총 분자 개수가 되겠지. 여기 그래프 아래쪽의 면적도 총 분자 개수는 변하지 않고요. 그런데 온도가 낮으니까 분자 운동 속력. 자, 여기가 제일 높은 곳 여기 있지. 여기가 평균 속력이라고 봐주면, 여기가 평균값이라고 봐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평균 속력이야. 그치? 자, 평균 속력이 좀 낮고요. 온도가 높아지니까 평균 속력이 커졌어. 됐지? 온도가 2000켈빈, 2000도씨로 더 높아지니까
평균 운동 에너지가 더 커졌다 이 말이야. 속력이 빨라지니까. 맞지? 그런데 자, 그러면 같은 온도에서는 평균 운동 에너지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했잖아. 그럼 같은 온도에서는 모든 기체의 운동 속력은 똑같나? X. 틀렸지. 맞지? 그러니까 여기 평균이고 속력이 느린 것도 있고 빠른 것도 있다 이 말이잖아. 맞지? 그래서 평균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 그런 얘기. 평균이 커진다. 그지? 자, 그런 것들 조금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지?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속력이 빠른 기체 분자의 비율이 커진다. 그지? 그래서 평균 운동 속력이 빠르다. 평균이 빠른 거지. 분자들, 모든 분자가 빠르다는 아니다라는 얘기야. 모든 분자가 그런 거는 아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쉬우니까 그냥 쭉 설명할게. 봐봐. 기체 분자 운동론에 따른 이상기체 방정식 해석. 자, 그림만 보도록 한다. 그림만. 자, 고정장치가 있습니다. 자, 고정장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지? 고정장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외부 압력이 내부 기체 압력하고 같다, 다르다? 다를 수 있다. 그렇지, 다를 수 있다. 맞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고정장치가 있다라고 하면 부피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지? 자, 고정장치가 있다. 부피가 일정합니다. 그런데 온도를 높여서, 자, 가볼게. 온도를 높이면 뭐가 빨라져? 평균 운동 에너지가 커지면서 속력이 빨라지겠지? 속력이 빨라지면 뭐가 된다? 충돌수가 어떻게 돼? 많아지겠지. 이 용기 벽면의 기체가 가하는 충돌 횟수가 증가하는 게 바로 뭐가 커지는 거다? 압력이 커진 거다. 그렇게 해석한다고. 됐지? 충돌수. 자, 그런데 입자수는 어때? 똑같지? 이제 입자수는 똑같습니다. 그지? 기체 몰수는 똑같고요. 부피도 똑같고요. 온도는 나가 높으니까 압력이 커졌다. 자,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이상기체 방정식으로 본다면 PV는 nRT에서 뭐가 일정하다? V가 일정하다. 또 n이 일정하다. 또 R은 일정하다. 됐지? 그래서 얘는 뭐가? 압력은, 기체 압력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단 VNR이 일정할 때. 됐지? R은 상수니까. 그러니까 화학에서는 어떤 조건이 일정하냐 또는 어떤 조건이 변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틀려지는 거라고. 알지? 그래서 어떤 조건이 일정한가를 잘 보고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된다. 그지? VN이 일정할 때 어차피 상수는 똑같은 거니까. 자, 그 다음 가볼게. 두 번째. 기체 몰수와 압력이 일정할 때 뚝뚝뚝뚝 돼 있습니다. 그냥 바로 본다. 봐봐. 자, 여기에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온도를 높였어. 근데 피스톤에 고정장치가 없네. 고정장치가 없으면 뭐가 일정하다? 압력 일정하다. 요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지? 맞지? 고정장치가 없어. 고정장치가 없으면 바깥쪽에서 누르는 대기압하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미는 기체 압력하고 똑같다가 되는 거예요. 똑같다. 그러니까 바깥쪽의 압력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의 압력도 항상 똑같은 거야. 무조건 똑같은 거야. 그지? 똑같이 될 때까지 이제 부피가 변한 거니까. 자, 그럼 보자. 온도를 높였어.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된다고?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커지면서 속력이 빨라지겠지? 속력이 빨라지면 기체 내부 압력이 어떻게 된다고? 커졌어. 자, 여기에 1기압이었는데 온도를 높이니까 얘가 1.1기압이 됐다 이 말이야. 그런데 피스톤이니까
압력이 똑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돼? 증가하는 거야. 언제까지? 그렇지. 내부 압력하고 외부의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맞지? 그래서 같아질 때까지 일기압이 될 때까지 요렇게 부피가 커졌다. 이런 의미지. 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 PV는 nRT에서 뭐가 일정했다? 뭐가 일정했다? 야, P 압력이 일정했다. 근데 뭐가 바뀌었어? 온도가 바뀌었잖아. 그리고 몰수는 어때? 몰수는 일정하지? R은 상수 일정하지? 결국에는 뭐야? 기체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 이게 나온다고. 맞지? 이게 샤를 법칙입니다. P, N 일정할 때 됐지? 넘어간다. 그 다음 여기서는 외부의 압력을 증가시켰네. 근데 뭐가 일정하다고? 온도가 일정하다 나와 있네. 온도가 일정한데 여기는 뭐야?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뭐도 일정하다? 몰수도 일정하다.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처음에 압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스톤에 고정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지? 고정장치가 없기 때문에, 자, 외부 압력하고 내부 압력은 똑같은 상황에서 외부의 압력을 증가시켰다. 그러면 외부의 압력을 증가시키면, 자, 이쪽에 커졌기 때문에 여기는 1, 여기는 2. 커졌기 때문에 기체 부피가 어떻게 돼? 줄어들겠지. 기체 부피가 줄어들면서 내부 압력도 어떻게 된다고? 그렇지, 커졌다. 그래서 여기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부피가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 또 봐봐. 자, 돼 있기 때문에 그지? 밀폐된 공간이니까 몰수 일정. 자, 그럼 뭐라고? PV는 nRT에서 자,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몰수 일정. 자, 고정장치가 없으니까 압력은 어떻다? 압력이 일정 증가했네. 뭐가 일정? 온도가 일정. 맞지? 그지? 온도가 일정. 이렇게 됐다. 자, 그렇게 됐고 R은 상수. 이야, nRT가 다 고정이네. 그지? nRT가 고정이야. 자, 그래서 저기 부피가 줄어드니까 내부 압력이 커졌다. 야, 요거는 우리가 기체 운동 방정식. 자, 내부 압력이 증가했다. 내부 압력이 증가하기 전에 뭐가 해줘야 된다, 이거. 부피가 줄어들면. 충돌수 증가, 이런 거 해줘야 되는데. 사실 실대 없는 거야, 그지? 그죠? 부피가 줄어들면 단위 부피당 입자수가 증가하는 거지. 즉, 밀도가 커지는 거야. 맞지? 단위 부피당 입자수가 커지기 때문에 충돌수가 많아져서 압력이 커졌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준다고. 그게 여기 내용인데, 여기 내용. 됐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알고 있으면 된다? PV는 nRT, 요거를 잘 알고 있으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PV는 nRT. 그래서 R은 얼마라고요? 0.082, 그지? atm 리트 퍼 몰 켈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지? 0.08이는요 273분의 22.4의 개념이다. 됐죠? 자, 요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기체 부분 압력이 나오는데, 자, 기체가 여기, 자, 여기에 1리터 되는 용기에 수소기체가 들어있어요. 1기압만큼 들어가 있어요. 그지? 1기압만큼 들어가 있어. 됐죠? 1기압만큼. 똑같은 용기에, 그지? 자, 똑같은 용기가 있어. 자, 똑같은 용기에, 그지? 산소기체가
산소 기체가 또 2기압만큼이 들어있어. 2기압만큼. 오. 부피는 1리터야. 됐지? 야, 얘를 섞었어. 자, 섞었어. 근데 똑같은 용기에 두 개를 섞었어. 그러면 헬륨, 수소도 있겠고 산소도 들어가 있잖아. 그지? 자, 그렇게 했을 때 두 혼합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이 존재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혼합기체 압력을 전체 압력이라고 표현해 주고요. 거기 안에서 수소가 차지하는 압력은 수소의 압력 이렇게 표현하고 산소가 차지하는 압력은 산소의 압력 이렇게 표현할 거라고. 그래서 혼합기체에서 각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을 우리가 뭐라고? 부분 압력 또는 분압이라고 표현한다. 서로 반응하지 않는 두 기체가 일정한 용기에 들어있을 때 혼합기체를 이루는 각 성분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 수소가 나타내는 압력이 있겠고 산소가 나타내는 압력이 있겠고 걔들을 각각의 부분 압력이라고 표현하고 그 두 개의 압력이 총 나타내는 압력을 우리가 전체 압력이다. 됐지? 그래서 부분 압력의 합은 전체 압력과 똑같다. 자, 근데 여기에서 수소가 차지하는 압력이 얼마겠노? 1기압. 1기압. 오. 산소가 차지하는 기압은? 왜 그렇게 했노? 반응 안 했어. 반응 안 했어? 그러면 좋아. 반응 안 해서 자, 여기에 2리터 안에 넣었어. 수소가 차지하는 기압은 몇 기압이겠노? 0.5. 이때는 0.5기압으로 줄어들겠지. 맞지? 부피가 전체 2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1리터 안에 들어있을 때 수소가 차지하는 부피는 몇 리터? 0.5리터. 아. 3분의 1리터. 어? 아니. 0.5리터. 0.5리터. 그러면 여기 온도 일정하지? 맞지? 온도 일정합니다. 1리터. 온도가 일정한데 수소는 처음에 1리터에 1기압으로 들어가 있었잖아. 1리터. 그지? 근데 얘가 0.5리터면 0.5리터로 줄었다면 2기압이 돼야 될 거잖아, 이게. 맞지? 근데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혼합기체라고 하는 거는 이들이 일단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그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수소가 만약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산소는 어떻게? 이렇게 차지하고 있지. 즉 기체의 부피는 용기의 부피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방 안에 질소기체와 산소기체가 있는데 질소기체도 전체에 퍼져 있고 산소기체도 골고루 다 퍼져 있는 거야. 됐지? 그래서 기체의 부피는 누구의 부피다? 용기의 부피다. 알겠지? 그러니까 수소도 1리터에 골고루 퍼져 있고요. 산소도 1리터에 골고루 퍼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1기압을 나타내고 2기압을 나타내야 되는 거는, 그지? 부피가 변하지 않았고 압력이 아니고 온도도 변하지 않았고 다른 조건이 안 변했으니까 이 기압이 그대로 작용한다고. 됐지?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요거 보면 알겠지? 부피가 커지니까 달라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도 0.5기압 아니고요. 1기압 이렇게 된 거야. 1기압. 자, 그래서 여러 기체를 혼합했을 때 부분 압력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압력은 각 성분 기체의 부분 압력이 합과 같다. 됐지? 섞여 있을 때 각 기체들의 부분적인 금마가 나타내는 기압을 다 합치면 전체 압력이 된다 이 말이거든. 그지? 그래서 기체 A의 압력, 기체 B의 압력, 기체 C의 압력 얘들을 다 합치면 전체 압력이 된다. 좋아. 그럼 여기 봐라. 우리가 여기서 얘를 계산하는데 잘 봐라. 산소 기체가 자 꼭지 산소 기체가 3기압에 1리터 들어가 있습니다. 질소 기체는 6기압에 2리터 들어가 있어. 6기압에 2리터 들어가 있어. 자, 그러면 콕을 열었다 치면 얘들이 전체 몇 리터에 퍼지는 거야? 3리터. 전체 3리터에 퍼지겠지. 즉, 자, 산소 기체는, 자, 산소를 보면 3기압에 1리터짜리였는데 얘가 몇 리터에 퍼졌다고? 3리터에 퍼졌잖아. 근데 몰수하고 온도가 일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지? 자, 요거 뭐가? PV가 일정하다. 요게 이제 작용을 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기압은 몇 기압이 돼야 돼? 그렇지. 1기압이 돼야 되는 거야. 부피가 3배로 늘어났으니 자, 압력은 3분의 1배가 되었다. 1기압. 자, 그 다음 질소기체는요. 봐라. 질소기체 N2는 그지? 물론 몰수 직거 안 변하고요. 온도가 일정하니까 자, 처음에는 6기압에 2리터가 있었는데 얘가 총 몇 리터가 됐어? 3리터가 된 거지. 즉 2분의 3배가 됐습니다. 그러면 압력은 3분의 2배가 되면 되겠지. 그지? 반비례니까. 자, 그래서 3분의 1을 곱하면 얼마? 4기압. 이렇게 되겠네. 그지? 4기압. 압력 곱하기 부피는 12로 일정해야 된다. 빠밤. 됐죠?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자, 그래서 여기 혼합기체 안에서 여기 혼합기체가 됐을 때 산소가 나타내는 부분 압력은 얼마라고요? 1기압이고요. 질소가 나타내는 부분 압력은요, 얼마? 4기압이에요. 해서 전체 토탈의 압력, 전체 기체의 압력은 부분 압력이 합과 같다 했으니까 1 플러스 4 해서 얼마? 5기압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라고. 자,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해줘야 될까? 굳이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부분 압력의 합은 부분 압력 법칙이 맞는데, 봐봐라. 여기서 자, 중요한 거 부분 압력 법칙에서 제일 중요하게 쓰는 거 우리가 PV는 nRT를 일단 써봐. PV는 nRT를 써보면 자, 여기서 뭐가 안 변한다 돼? 온도 안 변한다 했지. 맞지? 온도 안 변합니다. 그리고 R은 상수라고 했지. 결국에는 기체, 혼합기체 우리가 쓸 때 뭘 쓰는 거 아니까 압력 곱하기 부피를 한 값은 몰수에 비례한다야. 됐나? 압력 곱하기 부피 한 값은 몰수에 비례한다. 그리고 전체 압력을 구하라 하면은 V분의 N 단위 부피당 입자수, 단위 부피당 몰수의 압력이 비례하는 거거든. 알겠지? 자, 그래서 봐. 요걸 그냥 계산해 볼게. 얘가 자, 얘 몇 몰 있다 볼까? 3일은 3몰 됐나? 그러면 얘는 26, 12몰 됐어? 자, 그렇게 했을 때 혼합기체의 압력은요, 혼합기체 토탈 압력은요,
총 부피 몇 리터? 3리터에 총 몇 몰? 15몰. 압력 얼마? 5기압.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되겠나? 그래서 우리가 혼합기체에서는 이거 쓰면 된다니까. PV는 nRT에서 PV는 N, 압력 곱하기 부피한 거는 몰수에 비례한다. 됐지? 몰수에 비례한다. 기체 종류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전체 압력은 총 부피분의 총 몰수로 해주면, 그지? 총 부피분의 총 몰수로 해주면, 총 압력이 나온다. 그러면 전체 압력을 계산했다면 각각의 부분 압력도 계산해 줘야 될 거잖아.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기체 부피가 일정할 때, 기체 압력은 뭐에 비례한다? 단위 부피당 몰수이기 때문에 몰수에 비례한다. 사실은 몰수에 비례한다. 맞지? 압력은 몰수에 비례하는 거야. 자, 이거는 지금 공식으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공식으로 정리를 해 놨는데, 여기 봐. A의 압력은 V분의 nRT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B의 압력은 또 V분의 nRT 이렇게 쓸 수 있지? 얘는 A의 몰수고요. 얘는 B의 몰수야. V 부피 똑같고 몰수만 다른 거잖아. 맞지? 그렇게 했을 때, 자, A 플러스 B 부분 압력을 합쳤다라고 하는 것은 V분의 NART와 V분의 NBRT 얘를 합친 거고, 그렇게 했을 때 뭐야? 몰수의 합에 비례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을 한 거예요. 이거는 증명한 거기 때문에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갈 거고. 자, 그래서 요거 3번 봐봐. 빠방 별표. 우리가 몰분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몰분율은 뭐냐니까 전체 중에 지꺼 이런 개념이야. 몰수가 전체 몰수 중에 금마의 몰수가 차지하는 비율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기체 A와 기체 B가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을 때 전체 몰수 A가 5몰이고요. B가 3몰이라면, 그지? A의 몰 분율은 전체 얼마분의 8몰 중에 A가 5몰 차지하고 있고요. B는 전체 8몰 중에 3몰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이죠. 맞지? 이게 몰 분율이거든. 몰 분율. 얘가 전체 몰수 중에 금마의 몰수. 전체 몰수 중에 B가 차지하는 몰수. 그게 B의 몰 분율. 전체 중에 A가 차지하는 몰수는요, 몰수의 B는 A의 몰 분율. 됐지? 그러니까 부분 압력 자체가 몰수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그지?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몰 분율에 비례한다. 자, 아까 우리가 토탈 압력을 계산했잖아. 토탈 압력을 계산했는데 여기에서 아까는, 그지? 여기에서는 부분 압력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부분 압력의 합으로 토탈 압력을 계산했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뭐가 먼저 나와? 전체 압력이 먼저 나오잖아. 맞잖아. 전체 압력 나오고 각각 부분 압력은 안 나온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전체 압력을 먼저 계산했다면, 그지? 요렇게 하고 전체 압력을 먼저 계산했다면 부분 압력은 몰수에 비례하는데 실제로는 몰 분율에 비례한다. 그런 얘기야. 각 기체 혼합물에서 성분기체의 부분 압력은 뭐에 비례한다? 몰 분율에 비례한다. 몰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봐주면 돼. 몰수에 비례한다. 몰 분율에 비례한다요. 따라서 각 기체의 부분 압력은, 자, 각 기체의 부분 압력은, 자, 이렇게 계산한다. 각 기체의 부분 압력은 전체 압력에다가 그 기체에 뭘 곱하면 된다? 몰 분율, 몰수의 비율을 곱하면 나온다. 이 말이야. 됐지? 몰수의 비율을 곱하면 된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문제 봐봐요.
A 3몰, B 2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혼합기체의 압력이 혼합기체 토탈의 압력이 2기압이래. 2기압이면 몰 분율, 부분 압력. 자, 그러면 A의 몰 분율은요. 몰 분율은 보통 X로 쓰거든. A의 몰 분율은 전체 5몰 중에 3몰이고요. B의 몰 분율은 전체 5몰 중에 2몰이야. 됐지? 거기에서 A의 부분 압력은 전체 압력 2기압에다가 A의 몰 분율 5분의 3을 곱하면 나오고요. B의 부분 압력은 2기압에다가 B의 몰 분율 5분의 1을 곱하면 나와요. 이런 표현이지. 됐지? 그래서 얘는 얼마? 6 1.2 기압이 되겠고 B는 얼마? 0.8 기압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얘 합치면 얼마다? 2기압으로 전체 압력하고 똑같아진다. 그러니까 토탈의 압력이 2기압인데 그지? A하고 B가 몰수가 3대2잖아. 몰수가 3대2잖아. 그럼 압력도 3대2로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맞지? 그래서 1.2기압에 0.8기압 이런 식이 된단 말이야. 어쨌든 전체 압력에다가 몰 분율을 곱한 거지만 몰수에 비례한다 이 개념이 들어가는 거라고. 알겠지? 몰수에 비례한다. 자, 그러면 대표자료 분석도 한번 하고 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그지? 문제를 다 풀어야 돼. 야, 여기는 사실 문제를 다 풀어야 되거든. 다 풀어야 되는데 숙제를 다 내면 되겠나? 됩니다. 오, 저 자신감이 어디서 나온 거야, 도대체? 자기가 안 풀 거니까 이제. 그럼 네가 안 풀 거니까 이제 된다고. 아니, 자, 그러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데까지 수능 실전 문제까지 다 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넷. 딱 7일 하루에 한 장씩. 아니, 계획만 세우지 말고 되는가를 묻잖아. 되는가. 자, 어디까지? 민규는? 모르겠는데. 수능 실전 빼고 수능 실전도 10문제니까 좀 많거든. 수능 실전은 따로 하자. 따로. 따로? 알겠지? 수능 실전 빼고 따로가 무슨 말이야? 이거는 나중에 이제 수능 칠 아니 이까지 요거는 중요하니까 요 문제 다 풀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숙제는 40조까지 하고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내가 풀어주든지 같이 하든지 언제 받았지? 내가 보고 뺄 거는 빼고 그렇게 하도록 하죠. 어쨌든 40조까지 됐지?